제6회 글로비스배 세계신예 선수권전 이제는 결승입니다. 결승은 단판으로 치러집니다. 결승 대진 한중전이 됐습니다. 일단 3일 동안 선수들이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피로감이 좀 쌓였을 것 같습니다. 네,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됐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단 한 판만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 기사끼리의 결승을 좀 바랬긴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그것이 성사되지는 않았죠. 네, 하지만 한중전을 볼 수 있을 만큼 좀 더 재미있게 됐습니다. 먼저 결승에 오른 두 선수들 프로필 화면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6회 글로비스배는 한 판 남았습니다. 결승과 3, 4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매수 30초가 주어집니다. 한 판당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이내에 끝나는 속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승 상금과 준우승 상금이 이제 보이네요.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승 상금은 300만 엔, 네, 준우승은 50만 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네요. 자, 20세 미만의 기사 및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네, 결승 대진은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신민준 대 왕쩌진. 신민준 선수, 왕쩌진 선수 모두 99년생입니다. 이번 글로비스배가 마지막입니다. 네, 두 기사가 어느 기사가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네, 졸업을 아주 이쁘게 하겠죠. 네. 자, 모두 신민준 선수는 딩하오를, 왕쩌진은 신진서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쟁쟁한 선수를 꺾고 올라온 만큼 기세도 탁월합니다. 네, 두 선수는 99년생이고요. 2012년과 13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번 상대 전적 첫 대결로 1대 0의 스코어가 나올 텐데요. 신민준 선수가 올해 KBS 바둑왕전 우승을 했고 용성전도 얼마 전에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선수 속기대국에서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왕쩌진 선수도 확실히 속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고 두거든요. 네, 이 선수 생각보다 속기가 만만치 않은 게 침착하게 두다가 받아치는 한 방이 매우 날카롭거든요. 네. 아까 신진서 선수와의 대국도 계속 기다리다가 한 방으로 승리를 가져간 만큼 이 선수의 한 방 좀 묵직한 것 같아요. 자, 결승은 단판입니다. 사실 전략을 짜기에는 좀 속기전이어서 애매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포석은 어느 정도 대회 전에 준비를 많이 할 거고요. 대회 도중에는 아마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결승에 오르게 됐는데요. 중국에게 다시 빼앗겼던 우승컵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한중전입니다. 신민준 대 왕쩌진의 제6회 글로비스배 결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재밌게 짜여졌습니다. 결승전 신진서 선수가 올라가진 못했지만 한중전으로 신민준 대 왕쩌진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 4위전도 아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신진서 9단 대 딩하오 5단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 신민준 선수가 다시 한번 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결승 진출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올해 또 결승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상대도 중국 선수가 됐고요. 최근엔 지금 상황에서 흑이 걸쳐가는 것과 3-3을 들어가는 것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3-3을 들어가면서 초반에 실리를 좀 확보를 하고 나서 이후에 바둑을 운영을 하겠다. 네, 이런 뜻이고요.
이 전판 준결승전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왕처진 선수는 생각보다 좀 빨리 바둑을 끝냈고요. 신민준 선수는 거의 2시간여 동안 대국을 치렀는데 뭐 식사할 시간도 만만치 않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약간이라도 더신 왕처진 선수가 음. 대국을 준비하는 데는 좀 더 유리했을 거고요. 네. 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신민준 선수도 아마 준비를 잘 했을 겁니다. 어제 오늘 바둑에서는 날일자로 그냥 달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네, 지금 형태에서는 날짜로 네. 달리는 게 가장 많이 두죠. 이곳을 밀면은 백이 젖히고 나서 이곳을 젖히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날일자로 뒀을 때는 젖히고 붙였을 때 이쪽을 돌파하지 않고 이곳을 그냥 끊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음. 네, 이렇게 변화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밀어가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날일자를 선호를 합니다. 네. 일본은 올해도 결승에 일본 기사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네, 사실 일본 기사들도 신예 선수들이 좀 성적을 내줘야 이 신예 기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일본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신예 대회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면은 앞으로도 일본 바둑이 좀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형태는 얼마 전에 벌어진 중국 갑조리그에서 신진서 선수가 뒀던 수법인데요. 바로 3-3을 파네요. 네, 3-3을 들어가고 네. 이쪽을 밀고요. 날일자를 둘 때 여기를 치받는 수를 그때는 뒀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치받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를 치받으면은 예. 맞고 네, 이렇게 여기 돌파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끊으면 단수 치고 나오는 것은 여기를 젖혀서 이건 흑이 기분이 나쁩니다.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끊으면 여기를 늘고 막아서 이곳을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막히면 이거는 흑이 견딜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당장 패를 들어가면 네. 따낼 때 백에게 이쪽으로 있는 팩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됩니다. 횟감이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네. 이 선을 늘어서 두는 것이 흑도 훨씬 낫죠.
돌파는 됐는데요. 우상귀 흑이 제압할 수 있는 건가요? 백이 먼저 둔다면 우상 쪽을 잡을 수는 없는데 네. 백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치받고 사는 정도는 흙도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바깥쪽에 흙이 두텁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런 데를 둘 수도 있고 일단 손을 빼고 큰 자리를 차지를 한다면 네. 흙도 충분합니다. 지금 흙이 늘었을 때 백도 둔다면 여기를 젖히고 빠져야 돼요. 아까처럼 사는 것보다는 최대한 바깥쪽에 여지를 남겨두고 사는 편이 흙의 입장에서 발빠르게 다른 쪽을 못 두기 때문에 지금은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젖히고 살린다면 흑에게 약점을 조금 남겨둘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귀사활은 항상 어려운데요. 흑이 잡으러 가는 수단 몇 가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흙이 어딜 두든 이 자리를 두면 살아요. 네. 지금 여길 치중 가는 것은 붙여서 흙이 당장 차단이 안 되니까요. 이거는 안 되고요. 일단 돌이 여기 있어서 이 붙이는 수를 방비를 해야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부분적으로 어딜 두든 이 자리를 두면 사니까 흙은 여기를 두고 사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형태는 거의 살아 있습니다. 차단 당하는 순간 궁도가 너무 넓군요. 네, 그냥 단순하게 네. 이 정도 활용을 해서 아, 받을 때 네. 이런 쪽을 늘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상 이제 별게 없기 때문에 흑도 지키는 것은 느리다고 봤고요. 상변도를 바로 움직입니다. 네, 지금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재밌죠. 백이 넘어가는데 위쪽을 틀어막는 자세가 좋다는 얘긴데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일단 선수로 상변 쪽을 흙이 막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이 충분합니다. 그럼 백도 올라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쪽을 올라서든지 아니면 이쪽을 밀든지 여기를 미는 게 가장 무난한데 저라면은 아마 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도 이 모양을 처음 접했더라면은 약간 당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신진서 선수가 백으로 이 수법을 한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같이 연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진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더 이상 진행을 하기보다는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살렸습니다. 어차피 일선 내려서는 게 선수라고 했으니까 흑이 한 점을 이으면 살리진 못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자리를 네. 백이 받아야 되는데 있는 순간 단수를 치더라도 위에서 막고 늘어둔다면 백은 이쪽을 당하면 잡히기 때문에 네. 받아야 합니다. 받았을 때 단수를 치면 이거는 깔끔하게 4점이 잡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정리를 해두는데요. 흙은 당장 4점을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 4점을 잡는 게 네. 단순히 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백이 살린다고 보면은 이런 쪽을 찔렀을 때 아, 좀 까끌까끌한가요? 네, 이런 자리까지 네. 선수라서 이쪽을 끊어가는 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흙도 단순하게 이 4점이 뭐 집으로도 한 10집 이상 가치는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이곳과 이런 자리를 늘었을 때 백이 여기가 완벽하게 살아 있다면은 가치가 좀 작아요. 이런데 뛰어들어가는 가치가 좀 작은데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한다면은 4점을 잡는 게 생각보다는 지금은 큽니다. 네. 자, 이제 큰 곳으로 돌립니다. 네, 여기서는 네. 흙도 위쪽을 붙이면서 모양을 키울 수도 있고 침착하게 날일자로 봤습니다. 위쪽을 붙여서 모양을 키우는 편이 이 세력을 좀 활용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날일자로 받았다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에요. 붙이게 되면 우변의 흙 모양이 좋아지긴 하지만 백도 흐름을 타고 모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은 흙도 네. 여기가 두터운 만큼 두터움을 좀 활용을 해봐야죠. 여기를 들어가면서 최대한 백도를 이 두터움 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간결하게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 흙과 백의 한 수씩은 정말 최선일까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합니다. 네,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최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네.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흙이 키워가면서 하변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적당한 삭감이라고 봤을까요? 그냥 받아줍니다. 네, 저도 뭔가 하변 쪽을 들어간다든지 반발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것 같은 장면이었는데 일단 받아주면서 백도 이런 데를 교환을 하면 이렇게 막아서 네, 뒤쪽 나와서 끊는 것들은 별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입구자로 두면 깔끔하겠네요. 네. 근거는 없앴는데요. 아직 백도 얇습니다. 이 중앙에 삭감한 한 점과 하변 벌려져 있는 한 점, 가운데 눈목자로 가면 뭔가 이어져 있는 그림 안 나올까요? 네, 이런 쪽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보다는 이쪽 부분을 두면서 이 두 점 쪽을 좀 더 압박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자리도 충분히 좋은 자리인데 이수는 나중에 이런 곳들을 흙이 선수로 교환을 한다면은 여기에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뒀을 때 이런 데를 붙여서 반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흙이 뒤쪽에서 끊어 잡으면요. 결국에 백이 하변 쪽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교환들이 득이 없을 수도 있죠. 네. 네. 어차피 확실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흙은 나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흙돌이 우변과 만나는 순간 중앙의 한 점은 외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흙도 네. 어떻게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곳의 흙돌과 같이 뭔가 중앙을 막는 느낌으로 두는 게 지금은 좋고요. 이곳이나 이곳. 한수로 네. 될까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겠죠. 역시 그 부근으로 갔습니다. 네, 지금 백도 여기를 한 칸을 뛰고 막아서 진행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쪽을 갈라가는 선택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한 칸은 반발의 여지가 있는데요. 흙이 여기를 먼저 둘 수 있죠. 네, 들여다보고 네. 입구자로 두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반발하면은 백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단 주변에 흙이 너무 두터운데 백돌이 갈라져서요. 이렇게 되면 중앙을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죠. 받아줄까요? 네, 침착하게 참아둡니다. 봤습니다. 네, 혹시 결행을 하면 어떻게 두는 것이 싫었는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백도 여기를 늘면 안 돼요. 흙이 밀고 나서 막는 자세가 너무 좋으니까 네. 백도 아마 여기를 젖히고 중앙 쪽을 밀던지 네, 다른 식으로 둬야 합니다. 신민준 선수는 판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무리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형세가 나쁘지 않다. 네, 약간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변화를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발을 하죠. 어떤 뜻인가요? 단순하게 여기를 늘면은 네. 미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 흙이 받는다면은 이런 데를 밀던지 흙이 받는 것은 이쪽을 건너붙이고 끊으면은 늘고 한 칸을 띄어서 이거는 흙이 잘 안 돼요. 아, 걸렸군요. 네, 이곳을 들여다보고 끊는 것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로 흙의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흙이 젖히던지 젖히고 밀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우변을 받던지 아니면은
여기를 붙이는 거? 이 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늘고 막을 때 끼워 이으면은 호구를 쳐서요. 네, 일단 이것도 100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흙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지금은 젖히는 정도로 만족을 하네요. 젖히는 수까지는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서 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수는 이쪽을 꼬부리는 수가 있어요. 100이 찝으면은 이 자체로 너무 악수고 여기를 붙이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되는데 막는 자세가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됐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밀면은 100도 이쪽 부분을 늘어서 반발을 해야 되고 그때 붙이면 역시 끊기나요? 네, 이것도 끊기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 선을 미는 것보다는 중앙 쪽을 밀어서 네, 그쪽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막았어요. 글쎄요, 그쪽을 막는 것은 괜찮을까요? 괜찮나요? 건너붙이는 뒷맛이 있다고 해주신 거죠? 단수를 치고 막고 뛰면 글쎄요, 이거는 흙이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쪽도 계속 100이 늘어서 나중에 젖히면은 끊는 네. 것은 단수치고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흙이 넘어가야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를 끊기기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흙이 좀 기분이 나쁜 형태라서 기세는 좋습니다만 모양이 사납기는 합니다. 건너붙이고 나서는 다른 길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요. 갑니다. 네, 100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우변을 버틸 수만 있다고 본다면 기회의 수상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외길이고요. 붙이는 게 네, 여기를 붙이는 게 부분적인 맥점인데요. 찝고 나오는 것은 이어서 맛보기죠. 완벽한 맛보기는 아닌데 채우는군요. 네, 네. 저도 이쪽 부분이 약간 좀 거슬려서 네. 네, 근데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흙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100이 이쪽을 밀어두는 것은 또 자충이 되는군요. 네, 자충이 돼도 이게 빠지면 네, 그렇긴 한데 이거는 흙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 안팎으로 바꿔치기도 꽤 크고요. 일단 길은 정해졌습니다. 네, 어찌됐든 백도 맞고 한 칸을 뛰는 데까지는 필연의 진행이고, 네. 그 다음에 흑의 선택이 좀 많은 장면인데, 호구를 칠 수도 있기는 해요. 백이 받으면은 이쪽을 밀고 붙여서 젖히는 건 끊어서 이거는 백이 안 되고요. 네. 그렇다면 막아야 되는데 막아서 단수를 치면은 네, 이거는 패 형태가 되죠. 예. 네, 그리고 아까처럼 흑이 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교환을 생략을 하고 돌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나면은 백이 받을 때 이쪽을 젖혀서 받으면 단수를 치고 찌르면 네, 이쪽에 패가 되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흑도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갈림길에서 끝까지 다 놓아봐도 이게 잘 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네. 확실히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한 장면이 됐습니다. 네, 초반에 승부처가 마련이 됐고요. 두 선수의 수일기 싸움입니다. 자, 우하규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제6회 글로비스벳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 백이 귀로 간다면 다시 공은 흑에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백도 우아 쪽을 결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단순하게 우아 쪽을 두지 않고 중앙 쪽을 두는 것은 흑이 단수 치는 순간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백도 그쪽을 막고 결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되돌아가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거는 흑이 네. 잘 됐죠. 분명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백이 언제든지 우하기 쪽은 건너붙이고 끊는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 다 결정을 시켜두고 물러났습니다. 이거는 뭐죠? 갑자기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데를 젖혀서 계속해서 골을 할지 아니면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밀어서 쉽게 네. 정리를 할지. 네,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그냥 정리를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중앙이 얇아지긴 했습니다만 우하규에서 하나 젖혀둔 걸 한 게 집으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젖히는 네. 순간 우아 쪽에 집으로는 한 10집 정도 이득을 받고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막아가면서 백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네, 이쪽을 젖히는 게 사실 기세긴 한데 네. 같이 젖혔을 때 이 다음에 흑의 형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흑도 그냥 이 두 점을 좀 가볍게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손을 빼고 네, 먼저 흑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 훨씬 두기는 쉬웠는데 지금 일단 신민준 선수도 상대가 물러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흐름을 탔습니다. 백이 이으면 흑도 꽉 있나요? 글쎄요, 이쪽을 이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여기를 단수를 치고 아, 그렇게까지 둘 수가 있나요? 네, 이쪽을 이어서 네. 다 받아 먹는군요. 네, 일단 중앙 쪽을 네. 챙기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었을 때 이곳을 단수를 치고 네, 그때 연결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었을 때 치고 나가는 네, 걸로. 치고 나가는 네. 게 형태는 가장 음, 좋아요. 치고 나간다면 중앙은 확실히 좋은데요. 하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전체를 싸우자고 하는 거죠. 더 판을 키우고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네. 모양이 너무 안 좋거든요. 바로 하변을 받아야 하니까요. 네, 이 한 점을 네. 버리기에는 이쪽에 교환들이 득이 한 게 없고 없고요. 그렇다고 살리기에는 아, 좀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 네, 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네. 백은 연결하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데를 붙이고 끊으면 단수를 쳐서 반발하는 것은 백이 뒤에서 쳐서요. 있고 돌파를 하는 순간 여기를 끊긴 어려워요. 이 4점이 잡힙니다. 네. 조금 둔탁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서 한 점 안 살릴 수가 없고요. 밀면서 하변 쪽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이 막는다면은 들여다보는 자세가 좋다는 얘기죠. 네. 받아둡니다. 이건 흑이 이제 중앙으로 갈 수 있죠. 네, 흑이 네. 이 자리를 뛸 수는 있는데요. 네. 아니면은 이쪽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좋아요. 받으면은 그때 뛰어서 이 교환 자체는 아무래도 득일 거기 때문에 흑도 뛰기 전에 이 교환을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네요. 네, 여기서는 백도 선수를 잡으려면은 이쪽을 밀면 돼요. 막으면은 그때 중앙 쪽을 두고요.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선수라서 네, 당장 수가 나진 않습니다. 네.
흙은 하나 가일수 한 셈 치고 정비가 됐고요. 네, 지금은 백도 이쪽 부근부터 뭔가를 네. 하는 게 좋아요.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은 글쎄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좀 더 파고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서 모양을 정비하는 게 지금은 좀 더 낫습니다. 하변의 흙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압박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네, 흙은 한 칸을 뛰면 무난하고요. 네. 네, 지금 이곳에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네, 한 발 더 백을 압박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백도 지금은 여기를 나가고 젖혀서 버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흙의 궁도를 파호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게 맞겠네요. 네, 부분적으로 이 네. 하변 쪽에는 끼우는 게 듣기는 한데 막상 다 견디면 네. 흙도 이 한 점 쪽도 문제가 있고 여기를 젖히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죠. 네, 여러 가지 흙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아요. 아, 준비한 수순인가요? 일견 구수는 날카로워 보입니다. 네,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음. 그런 수가 있습니까? 자, 백이 연결하면 이건 바로 딱 걸리게 되죠. 그것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넘고 나서 치받으면은 넘었을 때 한 점을 따내서 네. 단수 치는 것은 폐해 형태가 되는데 이건 또 장담 못 하나요? 네, 팩감이 그래도 백은 좀 있거든요. 예. 이곳도 있고요. 또 만약에 패를 한다면 여기를 이어서 패하는 게 좋네요. 있고 늘 때 단수 치면 한 수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이 네. 패는 흙이 할만합니다. 뭐 두 점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연결해서 버팁니다. 네, 이거는 백도 강을 건넜죠. 지금 네. 이은 걸로 여기를 끼웠으면 타협인데요. 돌파를 하고 두 점을 잡는 네, 이런 타협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집으로 흙이 꽤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여기서 실리로 손해를 봤는데 네. 다시 한번 손해를 보기는 싫으니까 이어서 최대한 버텨갑니다. 이제 그 그림이 나오겠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따내고 이었을 때 백도 여기를 젖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자고 하면 네, 넘어가자고 하면은 이쪽을 젖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젖혀야죠. 네, 젖히고 단수치고 나와서 이 교환을 굳이 할 필요는 없네요. 아, 어차피 끊진 못한다는 거군요. 네, 지금 이 진행이 돼서 백이 네. 바깥쪽으로 탈출만 되면은 흙도 글쎄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젖히고 이어서 일단 바깥쪽으로만 나오면 흙돌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네요. 근데 여기가 또 있죠. 네, 어찌됐든 흙도 한 점을 따낼
때 단수 치는 것보다는 이어서 버티는 게 좋고요. 그 진행이 한눈에 봐도 굉장히 어렵네요. 네, 일단은 신민준 선수가 2선을 치중하는 날카로운 수 준비하긴 했는데요. 성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 전투에서 흑이 왠지 이득을 볼 것 같아요. 흑보다는 네. 백이 훨씬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흑은 어느 정도 좀 백이 악수를 두면은 그런 것들을 좀 받아먹고 네, 천천히 둬도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하변의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백이 지금은 이쪽을 끼워서 두는 게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흑도 그쪽을 이어갔으니까 급소가 그쪽이 되겠군요. 네, 따내면은 네.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팩감을 쓰는 게 네, 이 편이 낫습니다. 그럼 우하기 팩감이 있는 만큼 또 흑이 곤란해지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일단 여기는 하나 단수를 치고 네. 이렇게 패를 한 다음에 따내고 백이 나가면은 흑이 그냥 패를 해소를 하는 게 이곳이나 이곳을 그냥 이어서 해소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이 하변 쪽에 흑이 잡은 것도 크기 때문에 네. 귀의 피해 정도는 좀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따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역시 백은 준비해둔 팩감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하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백이 패를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백은 팩감을 좀 키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패를 키우긴 했는데 네. 과연 득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흑도 좀 고민이 되는 게 백이 네. 나가서 쓰면은 해소를 하고요. 나갈 때 받으면 흑이 한 번 더, 아니, 백이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한 만큼 여기서 한 수를 벌었어요.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아, 네, 한 수를 벌었고 지금 네. 여기를 단수 쳐서 쓰는 것은 받나요? 네, 흑이 받아버리면 이어서 받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여긴 팩감이 아니니까요. 따낼 때 있습니다. 패를 걸더라도 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팩감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때 해소를 하는 순간 백이 이 4점을 잡는 정도로밖에 못 두거든요. 그러면 주는군요. 단수 치고 네. 그냥 호구를 쳐서 이 하변 쪽의 집도 크고 우변 쪽의 집도 크니까 이거는 승부가 결정이 되죠. 지금 팩감. 네, 신민준 선수가 네.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패를 해소를 하면 됩니다. 우하기를 또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인 거죠? 고기를 백이 아직 우하기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흑도 단패로 들어가긴 위험하거든요. 네, 약간 욕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아, 그 정도로 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흙이 득을 봤다고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곳의 패를 왜 해소를 안 했을까요? 신민준 선수는 우하기의 흙집 깨지는 걸 굉장히 크게 봤나 봅니다. 우하기를 지키고 그리고 좌하를 파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낫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요. 대신 많이 엷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흙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집도 백이 생각보다는 좀 나고 나중에 좀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데를 끊더라도 치받고 이으면 선수로 중앙 쪽이 뭔가 막히는 느낌이 있죠. 이러면 중앙 쪽에 살이 많이 붙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흙이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세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당장 젖힌 것은 패맛을 남겨놓겠다는 뜻이죠. 네. 잊고 이었을 때 밀어서 이곳이 선수가 되더라도 막는 것은 끊고 단수 치는 패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 패를 남겨두고 우변이나 아니면은 좌상 쪽을 압박을 하면서 패를 노려볼 겁니다. 그 패는 흙이 하변 쪽에 사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말 패를 해소를 했으면 거의 바둑을 잡는 느낌에서 이거는 오히려 흐름이 좀 안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패를 해소를 안 한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제 백 중앙 쪽은 날개를 달았죠. 깊게 들어옵니다. 네, 지금은 흑도 네. 네, 이 자리를 밀고 먼저 계속해서 백을 압박을 해야 돼요. 아, 함부로 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군요. 네, 계속해서 예. 압박을 해서 일단 득을 좀 본다면은 네. 그때는 패를 해소를 하더라도 흑이 충분합니다. 시원하게 돌리네요. 나가진 못한다. 글쎄요, 나가면은 끊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집으로는 좀 손해입니다. 그렇긴 한데 좀 두터워졌다는 얘기 같아요.
돌려칠 때 따내주면 확실히 더 좋겠네요. 그냥 들여다본 것보다는. 네, 백도 기세로 나가야죠. 네. 거기를 단수 맞는 것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네, 기세로 바깥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까 같은 진행이 거의 외길로 보이고요. 네. 특의 입장에서는 귀의 맛을 없애면서 좀 두텁게 처리했다는 것이 만족스럽고 백도 사실 실리로는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변 쪽에 돌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불만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백도 좌변 쪽에서 선수를 잡고 중앙 쪽에 하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변 쪽을 부수는 흐름이 된다면은 정말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지배 균형이 어느 정도 잘 맞아 있습니다. 네. 흑이 받고 백이 밀게 되면 좌변은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이 정말 누가 좋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까는 집으로는 흑이 확실히 앞서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백이 우변 쪽을 부순다고 계산을 하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계속 밀어가나요? 네, 백도 여기까지는 밀고 싶기는 해요. 선수 맡기는 게 아프다는 거죠.
네, 밀었을 때 근데 네. 문제는 흑도 여기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적어도 여기를 는다든지 젖혀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갈라 나오면서 이 백한점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밀고 싶은 심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그 계산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도 아마 네. 민다면은 밀기 전에 여기를 먼저 교환하는 것도 괜찮아요. 흑이 막는 것은 단수를 치고 나가면 네, 이거는 흑이 잡히기 때문에 네, 백도 교환을 하나 해두고 네. 그 다음에 밀게 되면은 흑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비를 먼저 하니까요. 우변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었나 봅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 또 흑의 약점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흑도 이 자리를 두면서 여기 끊기는 약점을 보강을 해야 돼요. 네. 이쪽을 끊기게 되면은 단수 치고 호구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을 따내는 게 가능하니까요. 다 살린다는 거군요. 네, 이쪽을 들어가는 것은 네. 찝는 순간 이 세 점이 잡히니까 네, 흑의 입장에서도 한 점을 잡는 것보다는 이곳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당장 끊는 건 호구를 쳐서 안 받아도 되는군요. 네, 막는 것은 여기 당장 갈 수가 필요 없으니까요. 네. 먹여치고 단수를 치더라도 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양방을 다 보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또 지키기에도 한 점 움직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고요. 네, 백도 기세로는 막아야죠. 기세는 막는 건데 과연 한 칸을 띄었을 때 여기서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을지 네. 그 점이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으면서 계속 한 점이 움직이는 맛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이쪽은 치받으면은 네. 네, 백이 움직이는 맛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뒷맛이 있죠. 아, 당장 결행을 합니다. 네, 일단 당장 결행을 하는데요. 네. 그게 그렇게까지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는 나는데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수가 나기는 하는데 네. 이곳을 두고 단수를 쳐서 젖히면은 잡아야 되는데 치받고 젖히면 만약에 이 세 점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백이 전혀 득이 없죠. 네. 여기서 한 13집 정도 집이 늘었는데 흙이 늘어난 집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조금 더 득을 봐야 할 텐데요. 일단 치받았기 때문에 그 근처 조금 더 두어 갈 것 같습니다. 네, 한 차례 접전이 끝나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한번 우변에서 돌이 맞붙게 됐습니다. 자, 이 승부처는 과연 어떤 처리가 나오게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제6회 글로비스배 결승입니다. 왕처진 6단 대 신민중 9단의 대진이 됐고요. 단판으로 치러집니다. 자, 여기서 백이 우변 한 점을 끌고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를 득보자고 할지. 네, 백도 찌르는 게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네. 넘어간 건 좀 더 키우는 느낌이 있는데요. 글쎄요. 흙도 여기를 끊어서 네. 타협하는 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단수를 치고 예. 있는 것은 이쪽을 끊고 이어서 한 점을 잡더라도 흙이 안에서 살아버리면 이거는 백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아마 이쪽을 끊었다면은 네, 단수를 치고 한 번 더 뭔가 강력한 수를 두려면은 단수 치고 이어야 되는데 네. 흙이 끊어서요. 지금은 늘더라도 흙이 잡았고 있고 나가더라도 이거는 백이 곤란합니다. 봉쇄가 안 되는군요. 네,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이 안에서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근데 지금은 이으면 끊어서 수상전은 흙이 어려운가요? 네, 여기를 끊어서 수상전하는 네. 게 이게 되면은 가장 좋은데 이게 이쪽을 붙이면 먼저 붙이는 수가 묘수인가요?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뭐 네. 어찌됐든 패가 나는 형태예요. 붙이면은 아, 끊어서. 네, 흙이 예. 돌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가 나는데 패 나는 거는 백보다는 흙이 더 떨리죠. 이건 다음 수 결정이 되어 있죠. 백도 두 점을 안 살릴 수가 없고요. 여기 둔 걸로 봐서는 바로 끊어가겠군요. 지금 여기를 둘 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두적 끊는 것은 흙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나가는 것과 사는 것 맛보기인가요? 네, 백도 호구를 네. 치고 흙도 살고 백이 받는 네,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못 나가나요? 네, 하나 나가둘 수는 있어요. 젖혀서 나갑니다. 못 끊는다는 얘긴데요.
끊으면은 단수 치고 찝어서 두는 게 네, 형태가 괜찮다는 얘긴데요. 네. 여기가 장문이 안 되나 보죠.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붙이면 하나만 선수 되면 바로 씌우나요? 네, 이으면은 그냥 치받고 씌워서 그렇다고 네. 흙이 반발을 하기가 사실 끊는 게 선수니까 단수를 치면은 반발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를 늘어서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네, 어렵기는 한데요. 끊으면 백도 승부수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음. 흙이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나중에 이곳을 붙이면 흙이 기분이 나빠서 흙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호구를 치고 살아두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선택인데 흙의 입장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나가는 게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안에서 사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냉정하게 살아두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백이 약간 부가 있는 형세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우변 쪽에 집을 많이 부쉈기 때문에 네.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흙이 중앙을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중앙 쪽은 언제든지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니까요. 네. 백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죠. 날일자를 두더라도 붙여서 끼우는 것은 단수 치고 바로 돌파가 가능하니까 중앙 쪽에서 당장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중앙 쪽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데를 교환을 하고 밀어서 중앙을 받기 전에 최대한 이득을 본 다음에 두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리 예민하죠. 네. 나중에 흙이 익고 나서 단수 치면은 당연히 딴에서 봤는데 네, 지금은 따내면은 이쪽을 끊었을 때 손해가 되니까요. 네. 잊지 않고 교환을 해뒀습니다.
이 수는 뭔가 치열한 느낌이 아닌데요? 네, 지금 형세를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약간이라도 두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를 선택을 한 거죠. 단순하게 지금 계가를 한번 해보면 네. 7, 13, 16, 20, 네, 30, 이쪽에 한 10집. 이렇게 40의 이곳의 형태인데 뭐 늘고 정리가 됐다고 치더라도 한 50집 정도가 납니다. 100은 5, 10, 18, 20, 이곳 세 점은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6, 30, 35, 40, 100집도 한 50집 정도는 나기 때문에 덤을 어디서 찾죠? 지금 확실히 흙이 형세가 불리해요. 네. 그렇네요. 이 한 수로 지금 형세를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수는 확실히 승부수인데요. 네. 과연 받아줄지. 네, 흙의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쪽을 붙이면 젖혀서 받는 게 좋아요.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을 붙이는 것은 좀 이상하고 둔다면은 날일자. 좌변이 걸려 있군요. 이제 뭔가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아직 우변에서 흘러나온 백돌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좀 더 붙잡아 보고 있고요. 네, 그렇죠. 흙도 최대한 우변 쪽을 괴롭히면서 중앙 쪽에서 뭔가를 해내야 이 네. 바둑을 역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최대한 버텨갑니다. 그렇긴 한데 이 선수 정말 약간은 얄밉게 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젖히고 는다든지. 네. 확실한 길로 가는 거군요. 네, 지금 형세가 좋은 만큼 백은 계속해서 확실한 길만 찾아가겠죠. 네, 부분적으로는 지금 두는 수들이 이런 데가 선수니까 좋은 수 같지는 않은데 일단 백은 두텁게 연결을 하고 어느 정도 집을 지으면은 형세가 괜찮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쪽에 돌이 있는 만큼 여기를 막으면 이곳의 흙돌도 두텁네요. 나오는 순간 대책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먼저 끊어가는 건가요? 네, 밀었다는 것은 막으면 이쪽을 끊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단수치고 늘었을 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한 점이 그래도 깔끔하게 잡히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치면 여기를 그냥 늘어서 받으면요. 아예 한쪽을 확실히 해두고 맡기는 거군요. 네, 지금 이 자리가 백이 선수니까 흙이 바깥쪽으로 많이 진출은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이 늘었을 때
흙도 그냥 이쪽을 아예 젖혀 있고 백이 받는다면은 중앙 쪽을 두는 게 네, 지금 이 편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네. 된다면 흙이 어느 정도 백집을 많이 부쉈으니까 개가를 좀 맞춰볼 수는 있습니다. 네, 백도 그냥 이쪽을 젖히고 느는 게 훨씬 더 흙을 압박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흙도 계속해서 백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도 조금만 느슨하게 받았다가는 정말 미세한 바둑이 될 겁니다. 흙은 중앙 쪽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화구입니다. 이쪽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버티죠. 네. 백도 지금은 이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백도 여기를 막았네요. 네, 이 자리는 선수예요. 젖혀 있는 네. 네, 흙은 이 한 수인데 이쪽을 밀고 밀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한다면은 흙이 괴로운 것 같아요. 양쪽 다 돌보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이 흑도를 깔끔하게 살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네. 중앙의 한 점도 좀 문제가 생기고요. 이곳을 밀어 올리면 이쪽을 미는 것도 괜찮아요. 찌르고 끊는 것은 여기를 붙여서 근데 문제는 백이 중앙 쪽을 받은 다음에 이곳의 흙을 잡으러 가는 것이 좀 떨리기는 한데 지금 바둑이 나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가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이쪽을 늘어간 것은 좀 문제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5대5의 승부가 된다면 신민준 선수는 좀 더 달가워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물러나 버립니다. 이 선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이겼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흙이 중앙 쪽에 뭔가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네. 찌르면 이곳이요. 네. 네, 백은 그냥 그냥 받을 겁니다. 다 받아주고 네, 이런 것도 네. 그냥 받겠죠.
그 다음이 없나요? 네, 어차피 집으로는 네. 흙이 크게 한 게 없기 때문에 백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만 계속 두고 있어요. 네, 이것 또한 백이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받는 게 지금은 좋겠죠. 가장 깔끔한 것은 이쪽을 막는 건데 네. 과연 여기를 막을까요? 그냥 한 칸을 띄더라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제일 쉬운 수를 두네요. 네, 이거는 바둑이 그냥 이겼다는 것 같아요. 좀 더 능률적인 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쉽게 처리합니다. 지금 둔 이 근처에는 흙집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죠? 네, 사실 이 중앙 쪽에 흙이 네. 침입하고 나서의 진행은 백이 계속해서 좀 느슨하게 두면서 지금 여기를 막은 것도 당연히 여기를 한 칸을 떼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로 느슨하게 두면서 집 차이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네, 집 차이가 줄긴 했는데 과연 역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전에 차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가 득을 보긴 봤는데요.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차이가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이바둑 계속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추격을 하다 보면 역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두고 있는 이쪽 흙 세 점이 거의 잡혔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집 차이가 꽤 나고 이런데 교환을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예. 흙집이 꽤 늘어났고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흙이 여기까지 30, 40, 46 네. 그리고 중앙 여기가 한 8집 정도는 8집 조금 안 되네요. 한 7집 정도는 난다고 보면은 네. 흙이 53 정도인데 100은 5, 18, 19, 20, 27, 37, 40, 42집. 집으로는 할만해요. 네, 물론 좀 얇은 부분은 있긴 한데 집으로는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흙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덤을 낼 수가 있는데요. 백이 곳곳에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집으로 약간은 말을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바둑이 이렇게 됐다는 게. 백이 좀 여지를 주긴 했죠. 네, 중앙 쪽에 너무 느슨하게 두면서 지금은 네. 여지가 확실히 생겼죠. 지금은 약간 설레기도 하는데요. 아까는 거의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추격을 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의 끝내기 실력을 좀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앙을 다시 한번 지키고 나서 하변의 백이 따는 곳 말고는 집이 다 지워졌습니다. 백도 이제는 좀 긴장을 해야겠는데요.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엄청 예. 초조하겠죠. 그냥 쉽게 이바둑을 가져가는 느낌에서 이거는 차이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이럴 때 실수가 나올 확률도 높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끝내기를 한다면 약간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미세한 형세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제 남은 끝내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정말 미세해서 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만만치 않아요. 네, 신민준 선수와 왕쩌진 선수가 이번 글로비스배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초반부터 분위기 좋았는데요. 확실하게 우세를 잡을 수 있는 곳은 놓쳤고요. 만만치 않은 형세에서 왕쩌진 선수가 앞서 나가다가 중앙 쪽 약간의 실수를 했었습니다. 지금 선수를 잡고 있는 건 백이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가 마음이 급하더라도 뭐 어떻게 끝내기를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선수 교환들을 묵묵하게 받아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받는 것들은 당연한 자리들이고요. 네. 과연 왕쩌진 선수가 지금의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만 더 물러나 준다면 신민준 선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흙이 약간이라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백이 한 칸을 띄었는데 이런 곳들을 찔러서 여기만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네. 그 다음에 나머지의 끝내기들은 흙이 네. 좀 두텁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역전한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역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어느 한쪽에 기울어졌다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런 패드를 네. 사실 굴복을 안 당하면은 모르겠는데 네. 굴복을 당한다고 보면은 나중에 끝내기가요. 희망이 있는 건가요? 네, 흙이 이런 데를 네. 끊고 빠지는 것들이 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좀 찜찜한 자리가 있군요. 네, 끝내기를 당할 여지가 백이 음. 있습니다. 분명히 중앙 두어지기 전에는 반면으로도 신민준 선수가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큰 차이를 한 20여 수 만에 미세한 바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왕쩌진 선수가 좀 여지를 준 거죠. 네, 계속해서 너무 느슨하게 두면서 네, 네, 지금은 굉장히 미세해요. 이겼다고 생각을 한 바둑이 이렇게까지 미세해지면 오히려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두는 것이 6집 정도의 자리입니다. 반상에서 가장 큰 자리죠. 반상 최대의 곳을 흙이 차지했고요. 아직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상변 쪽 폐 모양 어느 한쪽이 굴복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백이 찔러 들어오는 이곳 흙이 궁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흙이 사는 데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끝내기가 별로 없는데도 워낙 미세하다니까요. 네, 두 기사 모두 지금 열심히 개가를 하면서 네. 나머지 끝내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약간 실망스러운 분위기였다가 미세해졌다니까 확실히 반전은 됐는데요. 홍성재 해설위원은 좀 바빠진 느낌이 있죠. 네, 지금 열심히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고 있는데 너무 미세해가지고 네. 좀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중앙의 흙집이 크게 났습니다.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던 대마였는데요. 덤 이상이 나면서 신민준 선수가 종반에서는 확실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2패만 굴복을 시키면은 네, 흙이 확실히 이긴 것 같아요. 조건부가 되겠는데요.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지금 네. 이쪽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이상에는 네, 아무 때나 따내면 100은 받아야죠. 네, 팩감은 흙이 확실히 많습니다. 네, 그 패를 굴복을 하는 순간 흙이 물러나네요. 네, 편안하게 이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가 네. 네, 흙이 30, 39, 49, 흙이 55 정도인데 네. 100이 5, 네, 여기까지 29, 30, 32, 42, 45. 네, 이런데 부분적인 반집 정도 끝내기를 제외를 하더라도 흙이 지금은 한 2집 반 정도? 네, 많이 남기면 그 정도까지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왔네요. 네, 그쪽의 교환도 정교합니다. 아,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더 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아까 새놓은 집에서 네. 네, 흙집을 좀 더 덜 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반면 10집 가까이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이 워낙 낙관을 해서요. 중앙에서는 사실 제자리 걸음했다고 보여집니다. 흙은 중앙에서 흙이 이보다 잘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쪽도 젖혀 있는 거를 좌상기도 했고, 컸죠. 네, 여기 집이 사실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중앙이 어느 하나 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에서 지금 다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흙이 확실히 이겼어요. 신민준 선수 참고 버티니까 기회가 이렇게 오네요. 네, 신민준 선수의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남은 끝내기가 거의 없고요. 네, 지금은 네. 흙이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네, 10집 이상 흙이 남네요. 마지막 끝내기에서는 백이 두텁지도 않았나 보군요.
네, 이런 곳들을 흙이 찌르면서 네. 되게 여기에 집이 약간 늘었는데 흙집 또한 여기가 깔끔하게 한 7집 정도 봤던데요. 거의 8집 반 9집 정도가 났고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흙이 두터운 부분이 있었어요. 끝낸 것도 좋은 끝내기였고 백도 이쪽을 하나 이어 놓는 편이 집으로 득이었거든요. 네. 정말 끝내기 와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네요. 네, 그쵸. 지금 여기에 흙도를 살리고 여기도 집이 많이 났고 네. 네, 그럼에도 좀 미세한 승부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이미 역전이 됐었던 거군요. 네, 제가 여기를 조금 집을 잘못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때는 확실히 역전이 됐습니다. 네, 아직 끝내기는 조금 남았는데요. 개가 가지 않았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인내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단 열매가 옵니다. 글로비스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신민준 선수 바둑이 나빴는데 이 바둑을 끝내기에서 역전에 성공을 했어요. 사실 종반전 들어갈 때쯤에 반면 승부라면 어느 정도 승부를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눈부신 추격을 하더니 이 바둑을 집 차이를 꽤 벌려놓은 만큼 네. 신민준 선수 승부처에서 버티는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묵묵하게 기다리니까요.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이로써 신민준 선수는 이번 글로비스배 우승으로 아름다운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6회 글로비스배는 한국이 우승컵을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오늘 기분 좋게 중계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